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과 기왕증이 손해배상의 피해 보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특히 이제 부상을 심하게 입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장애가 많으면은 피해 보상 금액이 많아지겠죠. 부상이 심한 경우에 장애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과실입니다. 이 과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은 전체 손해, 우리가 피해 보상하면은 위자료를 비롯해서 일 못한 피해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이라든지 또는 후유증에 대한 장애 보상, 이런 피해 보상의 전체 범위가 있습니다만, 과실은 이 전체 손해액에 대한 전 손해에 대해서 과실만큼에 대한 손해액을 참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은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전 영역에서 다 공제되기 때문에 과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과실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어서 보험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지만은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관련 판례들을 모아가지고 정형화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지만이 손해평가가 되는데, 이 과실 기준 인정 기준 도표를 피해자 측에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실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 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적 판결을 넣어서 과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평가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 전까지는 이 과실 인정 기준 도표에서 보험사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은 전체 손해액에서 다 공제된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실만큼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상의 경우에 있어서 기왕증입니다. 기왕증 들어보셨죠? 기왕증이라는 것은 사고 전에 피해자 갖고 있는 체질적 소인입니다. 가장 흔한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무릎 쪽에 반홀산 연골이 파열된 경우에 사고 전부터 계속 누적이 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어깨 쪽에 관절 쪽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다든지, 척추에 협착증이라든지 또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이런 기왕증 소인, 사고 전에 원래 갖고 있던 피해자 본인이 갖고 있던 체질적인 어떤 소인, 이것이 기왕증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전에는 그 일상생활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되겠죠. 그 전에 갖고 있던 체질적 소인인 기왕증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만큼 공제돼야 되는데, 이 기왕증에 대한 외상성 기여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 측과 피해자 측에 상당히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전체 손해액 중에서 과실만큼에 대해 공제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기왕증도 전체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이 전 손해에 다시 기여도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과실만큼 기왕증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기왕증, 과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이제 의식이 없는 식물인의 상태됐다. 근데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적색에 무단횡단을 했다든지 이런 무단횡단의 과실이 많겠죠. 사고 전에 고혈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어떤 뇌혈관 쪽에 질환을 갖고 있었다. 척추 쪽에 기왕증이 있었는데 어떤 손상을 받아가지고 사지마비가 됐다. 이런 경우에 전체 손해액에서 그 부분만큼은 공제된지 했지 않습니까? 과실도 중요한데 거의 다 기왕증까지 경합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다치고 장애가 많은 경우, 많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도 과실과 기왕증 때문에 손해액에서 상당히 많은 피부분이 공제된다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될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실과 기왕증이 손해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